이제 패널 토의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세션은 지금까지 발표하신 신성 ENG의 김태영 상무님, 그리고 이 안에 조규민 부대표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밭대학교의 조진균 교수님은 급한 학회 모임이 있으셔서요. 먼저 그 학회 모임 때문에 패널 디스커션 참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모두 세 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봤고요. 또 세 분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한 패널 토의 때 이 질문을 저희가 좀 커버를 해드리고요. 커버가 되지 않은 질문은 그 질문에 해당되는 해당사께서 또 별도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 안에 조 부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밀 스캔 기반의 3D 모델링 기술이라든가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어떤 위치 추정 기술, 또 AI 기반의 객체 인식, 분리 기술, 또 5D 통합 플랫폼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집약돼서 그렇게 정밀하게 디지털 트윈이 이제 구현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에 디지털 트윈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기술이 융합돼서 결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조 운영 설비, 렉, 서버, 냉각 시스템, 이런 요소들을 정밀하게 이제 가상적으로 구현한 어떤 집약된 공간 컴퓨팅 기반의 고정밀 가상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것은 전 생애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부대표님 어떠십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서머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확한 핵심을 잘 잡아주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정밀하게 잘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역시 이제 중요한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데이터 센터의 디지털 트윈이라면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역시나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냉각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에너지 효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앞서서 전원 공급, 전력 공급원이 지금은 그냥 뭐 한국전력과 협의한 뭐 변전소가 들어오고 이런 수준의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랑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소형 원자로랑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의 어떤 하이브리드 전력원들을 붙여서 데이터 센터랑 복합적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러한 전력 공급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최적의 전원 환경을 만들어내는가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본연의 데이터 센터의 본연의 그러한 서버와 렉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노드와 이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혹은 현장과 어떤 데스크와의 이런 연결, 이런 관리와 운영 안에서의 최적,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정밀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낸 DT 공간 컴퓨팅 환경 위에서 구현할 것인가, 구현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들이 잘 반영이 되는 것이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한 이후에 일단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규 설치가 되거나 또 노후된 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인프라상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라든가 여러 장비의 구조, 위치가 변화됐을 때에 그러면 디지털 트윈도 수정되고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의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DT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직접 이제 구축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 측에서, 뭐 저희 표현으로는 고객 측이죠. 고객 측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충분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렉이 하나가 추가되거나 뭐 장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기반 시설에 뭔가를 바꾼다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먼저는요, 이 DT 플랫폼을 구축해놨을 때 첫 번째로 좋은 점은 그러한 새로운 변화 상황을 물리적으로 일으키기 전에 이 DT 환경에서 먼저 해봅니다. 먼저 해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유발될지 아니면 이런 어떠한 프로세스를 했을 때 가장 어떤 효용성 있고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 여기서 미리 뭐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이겠죠. 미리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가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가이드가 실제 물리적인 변화를 줄 작업팀, 작업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또 어떤 검증된 프로세스랑 방법론을 토대로 어떤 변경 사항들을, 변경을 물리적으로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DT에서 먼저 변경을 해보고, 확인된 걸 토대로 물리적인 변경을 하고, 그거를 하나로 동일하게 다시 이제 동기화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작업들이 아니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려운 작업이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에 그 운영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들이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방대한 디지털 트윈을 열심히 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하면 그때마다 또 업데이트하고 다시 또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먼저 디지털 트윈 상에서 먼저 구현을 해보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의해서 실물이 다시 구축이 되고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은 그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 ENG의 이제 상무님도 지금 나와 계신데요. AIO 아까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그 올인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올인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인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올인원 시스템을 기존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 환경에 적용을 하고 싶다. 네. 그랬을 때에 혹시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어떤 기술적인 제약,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 ROI는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검토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 데이터 장비나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저희 AI 장비를 대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1차적으로 했었는데 초기에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좀 기존 건물의 층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고가 한 9m 정도 충분히 층고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근데 기존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뭐 건물 안에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한 3m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적용하는데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추가로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모듈을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할 때 얘를 어떻게 갖고 들어갈 것이냐. 예, 반입에 대한 좀 이슈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최근의 건물들이 뭐 창이나 그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하는 부분은 이제 반송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창을 뜯어내고 이제 이송하는 안쪽으로 삽입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기존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다 이게 분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모듈에 이게 성격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예, 그런 예. 얘기도 하시는데 예, 예. 사실 저희 AIO를 보시면 배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렉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을 일체화 시킬 수도 있지만 또 분할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듈이라는 게 뭐 하나를 전체로 하나의 모듈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부분을 잘라서 예, 예. 또 하나의 모듈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요거는 조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실제 뭐 엘리베이터를 태워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 공간만 확보되는 정도의 공간이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모님, 그러면 그 AIO 냉각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수준에서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활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공냉 대비 그 효율성을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효율성이라 하면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첫 번째 뭐 PUE 관점이다라고 보면 사실 공냉식 PUE는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요 AIO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PUE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저는 AIO가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어떤 수치적으로 아주 뭐 드라마틱한 수치상의 차이는 없을 거고요. 단 뭐 전에 뭐 지금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활용성에 관련된 부분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간 활용성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예. 26%의 상면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26%의 상면 공간 확보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뭐 사실은 26%면 이제 작은 수치가 아니죠. 네, 네. 이 경제성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예, 돼야 예.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설치 면적이 26% 감소했다라는 건 기존의 동일 면적 대비 26%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여서 예, 예. 26%를 그럼 더 추가로 내가 상면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예, 예.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예, 예. 그냥 26%의 설치 면적을 줄여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예, 예. 그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개발자나 그런 어떤 발주처나 그런 부분들께서 좀 논의가 돼서 예, 예. 좀 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예,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서버를 더 늘릴 것이냐, 예, 건축비를 줄일 것이냐 예, 그 예.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뭐 좋은 어떤 해결책이 예, 나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예, 예. 일단 이제 공간 자체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대표님, 그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할 때요. 그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 빈도. 예, 저도 이제 아까 이 부대표님의 발표를 들을 때요. 사실 이제 as was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as wa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데이터 기반이죠. 그리고 as is 실시간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이제 to be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최적화된 미래 상태를 위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적절하게 좀 조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센서 데이터의 정확도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의 빈도가 냉각 최적화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만일 이를 이제 보정해야 된다면 이 보정하기 위한 어떤 기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항온 항습을 유지하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조금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항온 항습을 유지하는 곳에서 현재 이 특정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변에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센서를 통해서 온도와 그런 습도를 이제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이게 어떤 그 온도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어떤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 안에서 안정적인 비율 안에 잘 데이터들이 흘러가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작이고 기본인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한다면 센서가 센싱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의심을 하거나 할 그런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그 센서 데이터로부터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적합한 그 주기와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취득해내는가, 빈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프리퀀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것도 역시 항온항습의 기준을 판단하는 이 타임 샘플링 피리어드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에서의 냉각 상황을 쭉 보는데 예를 들면 뭐 공냉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온도 센서가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순냉식이면 그 지점의 그 수관을 통해 흐르는 최종적인 그 이제 냉각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냉각 처리하기 전에 물의 온도랑 냉각 처리하고 난 물의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물은 컨티뉴어스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빠른 빈도 안에서 체크업을 하고 수집을 해야 되는 동일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냉각 시스템에서 이거를 열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레인지가 그 일종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런 가이드라인과 규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규격에 가장 맞는 형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걸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클렌징하고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그 후속으로 풀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늘 그런 각 분야와 각 목적에 맞게끔 센싱 데이터를 저희들이 취득하고 이걸 활용하는 이 흐름으로 가려면 먼저 센싱 데이터로부터 어떤 빈도와 어떤 주기로 이제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은 그것들의 가장 최적화된 기준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기준 정보에 맞춰서 컨피규러블한 형태로 저희들이 센싱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듈을 구동을 하고 혹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세한 수준으로 간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더 고도화할 수 있는가는 또 R&D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빈도를 설정하고 그 빈도대로 데이터를 취득하면 이제 그 취득한 실시간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를 쭉 타임 시리즈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가 이 후속 프로세스로 넘기는 과정으로 이제 풀어갔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기준을 어떻게 삼는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잘 정보를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도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 부대표님의 이제 또 답변을 들어봤고요. 기존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때 리모델링을 할 때 AIO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궁금한 사항은 기존의 전력, 네. 또 기존의 배관, 또 기존의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는 혹시 없느냐. 만약 있다면 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실무자로서는 궁금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호환성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은 사실 10년 정도 되면 예.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교체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전원선 같은 부분들, 통신선도 사실 신규 형태로 다도 교체가 돼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규 교체 수요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신성 ENG 발표 중에 그 CFT 해석에 대한 질문도 조금 있었어요. 그 발표 중에 이제 CFD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체 해석을 통해서 네. CFD 해석을 통해서 어떤 성능 검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버 관리를 위한 적정 온도, 기류, 속도, 압력 이런 것을 이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CFD 해석과 네. 실제 구축 시의 오차를 예.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또 실구축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이제 네네. 디테일합니다. 네. 예, 예. 사실 이제 CFD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 실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화를 하기 전에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됐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것 중에 이 안이 우리 시스템에 가장 맞겠다라고 했을 때 선정을 하고 그 안을 갖고서 뭐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제 그 레이아웃을 꾸민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전에 미리 해보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CFD도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가 CFD를 했고요. 예, 예. 이랬을 때 어떤 간격이라든지 예, 예. 그 펜과 뭐 코일의 간격, 예, 예. 그 다음에 리턴되는 그 폭, 예,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최적화한 예,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적안을 뽑은 다음에 예, 예. 이제 실제품을 만들죠. 저희도 예, 이제 예. 목업을 만들 예정인데 예, 예. 목업을 만들면 이렇게 평가했던 거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100%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계했다가 목업을 만드는 것보단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 그러겠죠. 제품화 하는데 뭐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이 해석 기술이 국내에 제일 먼저 도입한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1997년도에 저희 회사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기술은 학교에서 연구하는 정도의 단계였는데 97년에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예. 도입하셨으면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신 예, 건데요. 도입을 했고 예. 지금까지 쌓아온 그 누적된 데이터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는데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 뭐 예. 얘기할 때 우리 회사 이 해석 기술은 국내 최고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그러면 이제 신성 ENG에서 어떤 해석을 했는데요라고 하시죠. 지금 국내에 짓고 있는 대부분 반도체 라인에서 저희가 많은 해석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예. 예.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예. 다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오픈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 예. 여러 가지 해석 기술은 예, 예. 최고다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석한 기술 자체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예,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97년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오셨으면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질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가 곧 그 신뢰성을 보증해 준다. 네.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패널 토의가 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의 시간이 이제 몇 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안에 조 부대표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질문이 더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냉각 부하 예측을 할 때 AI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오는가,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또 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더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의 좀 답을 하기에는 이제 막 진행한 부분이어서 좀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좀 전에 신성 ENG의 또 그런 굉장한 CFD 해석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한 그 실시간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기체든 아니면 어떤 배관을 통해서 흘러다니는 기체나 어떤 여러 가지 액체 등등의 이런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CFD가 가장 그 실제 환경을 구현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CFD를 잘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성 ENG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하는 회사들의 그런 좋은 CFD 방법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현된 데이터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메타 모델링이라는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되면 CFD의 장점은 정확한 해석인데 그거를 결과를 얻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디멘전을 올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어떤 실시간적인 분석을 CFD랑 연결한다라고 하는 건 아예 모순에 가까울 그런 좀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나 CFD의 기술의 결과, 해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실시간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이걸 풀어가기 위한 메타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CFD로 완전히 최고 높은 수준의 디멘전으로 한 2주 혹은 한 달 정도로 싹 전체적인 인프라 안에서 돌려보고 그 결과 셋들을 굉장히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메타 모델링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움직일 때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야라는 것들을 상관도를 토대로 AI 데이터 모델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가게 되면 물리적인 혹은 역학적인 MNS적인 관점으로 뽑아낸 데이터의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뭐 97% 이상이다라고 하면 AI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 뽑아내면 90에서 95% 사이에서도 충분히 데이터, 그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복합적인 관점 안에서 실시간 환경을 맞추기 위한 선택으로서 AI 데이터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정확도 관점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물리적인 것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도 90% 이상의 꽤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대표님, 그 데이터 센터 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때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모든 그 질문이 이제 뭐 반도체 팹을 할 때 얼마 걸릴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대전제의 질문인데 사실은 사이즈,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그 인프라에 대한 규모,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요소들에 대한 예측,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어가지고 예.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좀 우리나라에서 한 세 번째 안에 들어간다는 규모의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한 9개월 정도의 소요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예, 80메가와트 정도의 전체 규모로 산정이 된 곳인데 그 정도 예,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조 부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ENG의 김태형 상무님께도 제가 이제 질문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올인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그 모듈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아까 그 모듈화도 많이 강조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듈화의 확장성, 어디까지 모듈화로 시공이 가능한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요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에서 모듈화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장성의 문제. 일단 뭐 건축 면적하고 상관이 있을 거고요. 예, 예. 예. 저희는 서버를 일단 최대 한 10개에서 한 12개, 그러니까 모듈이 예, 예. 한 면에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큰 연결고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배관의 어떤 이중화라든지 예, 예. M+C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무한정 늘리면 좋지만 예, 예. 그 안에서 어떤 배관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서 최대 한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성 ENG 그리고 이안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패널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대까지는 이제 커버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질문은 또 각 사에서 관련된 질문은 또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패널 토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도 해주시고 또 패널 토의까지 참가해 주신 신성 ENG의 김태형 상무님 그리고 이안의 조규민 부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각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짤막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성 ENG의 김상무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성인지 김태형 상무입니다. 짧게나마 저희 신성인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많은 이 AIO 이외에 많은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띄고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많은 어떤 기술력이나 제품군을 통해서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맞춰 또 이 시간이랑 겹쳐서 일본 출장에 오게 됐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검증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우리 전자신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큰 의미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선 두 세션에 또 우리 신성 ENG와 또 한밭대학교 교수님의 세션도 저 굉장히 많이 배우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배웠고 잘 들었고 또 신성 ENG 같은 경우에 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인데 또 그렇게 오늘 또 많은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부터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까지 계속해서 좋은 산업들의 좋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걸 목표로 삼아서 지금 글로벌로 많은 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또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도 산업에서도 또 한국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국내외 좋은 사례들로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함께 이 시간 해주신 지금 접속해서 함께 질의 많이 해주시고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패널 토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웨비나 전체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고 또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은 갈수록 빨리 뛰고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심장을 식히기 위해 오늘 새 연사님께서 유익한 발표 그리고 소중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특히 신성 ENG의 올인원, 이안의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기술 개발을 위한 그간의 긴 여정,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땀과 열정,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냉각을 필요로 하실 때 신성 ENG의 올인원 그리고 이 안에 디지털 트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